안녕하세요. 한국 축구 레전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1. 손흥민 유럽 빅리그 득점 1위의 비결은 2월 시즌 첫 별장 이강인 토레스처럼 떠날 수 있다. 손흥민 유럽 빅리그 득점 1위의 비결은 손흥민 28 토트넘이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등극할 수 있을까?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만화 같은 상상이었지만 초반 기세로만 보면 마냥 꿈은 아니다. 현재 손흥민은 EPL뿐 아니라 유럽 4대 빅리그 전체에서 7골로 득점 1위다. 손흥민과 비슷한 수준의 골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는 분데스리가의 득점 기계 레반도프스키 바이에른 위넨 정도다. 손흥민의 시즌 초반 고공행진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 대항전이 사라져 시즌 준비에 몰입할 수 있었고 조제 모리뉴 감독의 부임 2년 차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하지만 이 정도로 꾸준하면서도 폭발적인 골 행진은 예상을 뛰어넘는 일이다. 과연 손흥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손흥민은 올 시즌 유로파리그 포함 총 8골을 터뜨렸다. 오른발 5골과 왼발 3골로 골고루 양발에서 득점이 나오고 있다. 아직 헤딩골은 없다. 페널티킥과 프리킥 득점에도 기대지 않는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은 손흥민의 득점 패턴 변화다. 손흥민은 지난 2015년 토트넘 이적 후 꾸준히 득점을 올려왔다. 그 가운데는 후방에서 70m를 내달려 단독 돌파에 골을 터뜨리는 원맨쇼도 있었고 페널티 박스 근처 이른바 손흥민 존에서 오른발 혹은 왼발 가마차기로 골대 구석을 강타하는 방식도 있었다. 올 시즌 특징은 상대 최후방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는 라인 브레이킹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후방에서 찔러주는 전진 패스를 받아 순간 시속 35km에 달하는 마른 발을 앞세워 일자 수비 라인의 오프사이드 전략을 무너뜨리고 골키퍼와 1대1에 가까운 상황을 만들어 득점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런 득점 방식은 손흥민의 전매 특허다. 포체티노 감독 체제하에서도 꾸준히 이런 유형의 골이 나왔다. 하지만 올 시즌 손흥민의 8골 가운데 6골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졌다. 스캔디아와의 유로파리그 예선 박스 경합 상황에서 오른발 슛으로 터트린 골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 두 번째 골을 제외하고는 6골 모두 전진 패스를 이어받아 자신의 속도를 살려 골을 넣는 방식이었다. 이 같은 변화의 원동력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모리뉴 감독의 전술 변화에서 찾고 있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해리 케인의 역할 변형이다. 전통적 타깃형 스트라이커인 케인이 이 선에서 마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을 맡으면서 토트넘 최강의 득점 공식이 탄생했다는 것이다. 웨스트햄전 45초 벼락골이 전형적이다. 위 사진처럼 케인은 거의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공을 잡아 왼쪽 측면에서 전방을 향해 내달리는 손흥민을 향해 공간 패스를 시도했다. 손흥민의 발이 워낙 빨라 웨스트햄 수비진이 미처 라인을 정비할 수 없었고 손흥민은 침착하게 수비수 2명을 사이에 두고 골을 넣었다. 케인이 최전방이 아닌 2선 공격수로 처지는 모습은 단편적이 아니라 90분 경기 내내 지속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아래 사진은 토트넘과 웨스트햄 선수들이 공을 잡았을 때의 90분간 평균 위치를 나타내는데 사진 왼편 토트넘의 포지션을 잘 살펴보자. 해리 케인 10번의 평균적인 위치가 손흥민 7번보다 아래쪽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 BBC의 분석가인 데니 머피는 과거 테디 셰링엄처럼 케인은 전통적 스트라이커인 9번의 역할 외에도 플레이메이커인 10번 역할까지 해내며 9번과 10번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 균형을 잘 잡아주고 있다. 고 평가했다. 결론적으로 손흥민의 현재 역할은 측면 윙어라기보다는 전방 공격수에 가깝고 원톱 공격수인 해리 케인과 활발한 위치 교환을 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해리 케인은 2020에서 21시즌 7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 시즌 2개과 2018에서 19시즌 4개의 기록을 벌써 뛰어넘었다. 케인의 도움이 재능의 재발견은 확실히 조제 모리뉴 감독이 의도한 전술의 효과라고 볼 수 있다. 손흥민 케인 조합은 손흥민이 합류한 2015년 이후 현재 최고 정점을 맡고 있다. 2명의 월드클래스 공격수가 합작한 득점이 지난 5년간 28골, 드로그바, 램퍼드 36골 첼시, 앙리 피레스 29골 아스널의 기록을 넘어설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주로 손흥민이 도우미 역할을 했다면 이번 시즌은 상호 보완적이어서 이 둘이 얼마나 많은 득점 기회를 주고받을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다만 변수는 이른바 KBS 라인이라는 새로운 공격 삼각편대가 자리 잡게 될 지금부터다. 베일의 합류가 과연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고 있는 손흥민 케인 듀오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일단 웨스트햄전 충격의 3-3 무승부라는 결과를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 올 시즌 첫 결장 2강인 토레스처럼 떠날 수 있다. 올 시즌 처음으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한 2강인 19 발렌시아의 일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2강인이 기회를 찾아 발렌시아를 떠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스페인 매체인 마르카, 데포르테 발렌시아노 등은 20일 이하 한국 시간 발렌시아가 지난 18일 펼쳐진 비아레알과의 경기에서 1-2로 패한 상황에서 90분 동안 벤치를 지킨 이강인이 재계약을 고민하게 됐다. 고 보도했다. 이강인은 지난 18일 비아레알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끝내 출전하지 못하고 패배를 지켜봤다. 경기 후 이강인은 동료들이 경기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벤치에 앉아있는 모습도 공개됐다. 이강인의 결장의 발렌시아 지역지 데포르티보 발렌시아는 이강인이 1분도 뛰지 않은 점은 이상하고 놀라운 일이라며 발렌시아는 올 시즌 이강인에게 새로운 역할을 부여했다. 하지만 하비 그라시아 감독 지휘 아래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 지적했다. 마르카도 발렌시아는 리빌딩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리빌딩 계획의 중심에 있는 이강인의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 그의 재계약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렌시아 지역지인 엘 데스마르케 발렌시아는 분명 이강인과 재계약을 노리고 있고 자신감도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낙관할 수 없다. 올 시즌을 앞두고 발렌시아에서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한 페란 토레스처럼 이강인도 떠날 수 있다. 고 밝혔다. 토레스는 발렌시아 유스팀 출신으로 발렌시아 팬들의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토레스는 구단의 재계약을 거절하고 올 여름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했다. 토레스는 이적하며 발렌시아가 나와 재계약에 실패한 것처럼 이강인을 놓치는 잘못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강인은 매우 힘들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주변에 애정과 신뢰가 필요한 선수라고 조언한 바 있다. 올 시즌 개막전에서 선발 출전 2개의 도움을 올리며 꽃길을 예고했던 이강인은 이후 선발과 교체를 오가며 출전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 스페인 현지에서는 이강인과 동료들의 마찰, 지원이 없는 구단 수뇌부를 향한 가르시아 감독의 불만 등이 이강인의 출전 시간이 줄어든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를 사랑해. 한국 축구 팬이라면 좋아요를 클릭하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